이 책에서 내가 주장하는 원리들이 정부의 여러 일이나 도덕 문제 등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우선 사람들이 구체적인 현실 문제에 관한 토론의 기초로서 그 원리들을 더욱 폭넓게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여기서 구체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이지 그 원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려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여러 사안 중에서 몇몇 경우만 골라 그 적용 문제를 따져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두 개의 핵심, 병렬이 지니는 의미와 그 한계가 좀 더 분명해질 것이다. 또한 그 둘 가운데 어느 것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할 때 둘 사이에서 균형을 취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각 개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칠 때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불만스럽거나 옳지 않게 보일 때의 정당한 의사표시는 충고, 훈계, 설득 또는 상대하지 않고 피하는 것뿐이다. 둘째,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회가 그 행동에 대해 사회적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우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는 사회가 간섭할 수 있지만 그런 간섭이라도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합법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나 상실감을 줄 수 있고 또 그들이 충분히 희망을 걸어봄직한 일들을 무산시키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익의 대립은 사회제도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제도에서도 그런 대립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경쟁률이 높은 직종이나 경쟁시험에서 성공하는 사람, 원하는 대상을 두고 서로 다투어 쟁취한 사람은 모두 상대방의 패배, 즉 상대방의 소득 없는 노력과 실망을 딛고 과실을 따게 된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인정하듯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각자가 이런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이 인류 전체에는 이익이 된다. 달리 말하면 사회는 패자를 편들어 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경쟁의 승자가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방법, 이를테면 사기나 위약 또는 강압 등을 쓴 경우에만 간섭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상거래는 사회적 행위다.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물건이든 대중을 상대로 팔게 되면 그 행위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회의 법률적 관할 아래에 들어간다. 한때 이런 이유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제품 가격을 동결하고 제조 과정까지 규제하는 것을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비록 오랜 투쟁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이제 생산자와 판매자가 완전한 자유를 누릴 때 가장 싼 값에 제일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 물론 단 한 가지, 즉 장소를 불문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생산자 간의 평등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조건의 충족도 필요하다. 이것이 이른바 자유거래의 원리인데 이는 지금까지 이 책에서 주장한 개인 자유의 원리와는 다른 근거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 못지않게 자유거래의 원리도 바탕이 대단히 튼튼하다. 거래 또는 거래 목적의 생산물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은 당연히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의 구속은 그 자체로 나쁜 짓이다. 사회는 좋은 결과를 얻을 자신감이 있을 때만 제약을 가하지만 항상 기대하는 대로 일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약은 좋지 않은 것이다.